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넷마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최근 이제 게임 업계에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서 이 온라인 게임을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죠. 사교육에 이어서 이제 온라인 게임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최근 게임 업체 주가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마치 온라인 게임을 뭐라 그래요? 아편? 정신적인 아편, 정신적인 어떠한 마약에 비유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시장이 작지 않은데, 그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은 상당히 그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장 산업은요, 이 규제,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중국은요, 이렇게 규제를 먹어가면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꼭 악재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만큼 온라인 게임, 이 부분이 하나의 어떤 뭐 확실한 그런 산업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이 이 게임 업계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록적인 사상 최대의 규모의 M&A를 했다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2조 5천억입니다. 그죠? 자, 도대체 이 소셜 카지노 하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모바일 카지노예요. 이 모바일 카지노 업체, 그러니까 그것도 글로벌 1위도 아니고 3위 정도 되는 이 스피넥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스피넥스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라는 이 홀딩스를 회사를 인수를 했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2조 5천억 자기 자본에 작년도 자기 자본의 약 44%에 해당하는 절반을 뚝 띄어서 투자를 한다. M&A를 한다. 이거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얘들이 1년에 매출 뭐 규모가 맞먹는, 그죠? 매출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걸 또 1조 7천억 정도는 차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빌려서 회사를 인수한다. 이게 과연 긍정적일 것이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앞으로 넷마블이 이 스피넥스를 인수함에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회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 넷마블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예민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이 넷마블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넷마블 여러분들,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이유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5천억 원의 국내 게임 업체 사상 최대 M&A 주인공 넷마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가치는 얼만큼 좋아지고 또 얼만큼 또 나빠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뒷부분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 국내 게임 업계 2위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자, 빅3 게임 업체 빅3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넥슨이라는 회사가 뭐 연 매출 한 3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넷마블, 또 NC소프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빅3를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드는데, 뭐 그 외에도 뭐 펄 어비스도 있고요. 최근 주목을 받았던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흥행에는 좀 실패했습니다만 클래프톤도 조만간 이제 상장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넷마블이 유독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업계 평균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장사는 잘하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요. 자체 IP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IP가 뭐예요?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고, 넷마블은 주로 뭐예요? 퍼블리셔라는 얘기예요. 퍼블리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출판사란 얘기예요.
출판사가 책을 쓰진 않잖아요. 근데 작가가 책을 써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면 로얄티를 누가 가져가요? 책 많이 팔리면 물론 출판사도 좋지만 알짜는 그렇죠, 작가가 인세로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이 IP를 보유하면은 그 인세, 로얄티까지 다 넷마블의 이익으로 되는데 자체 IP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했다. 이 IP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 스피넥스를 인수했다. 2조 5천억 원. 사실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하기 이전에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코웨이 지분을 그렇죠? 인수를 하죠. 1조 7천억 정도. 이게 아마 이전에는 스피넥스 전에는 최대로 투자를 했던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자, 소셜 카지노 글쎄요. 카지노 하면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뭐 슬롯 머신 같은 게 생각이 나죠. 뭐 포커 게임도 있고 뭐 빙고 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뭐랄까 카지노 게임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PC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모바일이 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셜 카지노라는 얘기가 나왔죠. 온라인 카지노. 지금은 약 80% 정도가 이제 모바일 소셜 카지노인데, 소셜 카지노가 온라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 실제 현금으로 환금이 돼요. 그죠? 환전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바일은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그죠? 뭐 직접 진짜 돈을 가지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피넥스라고 하는 회사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소셜 카지노 글로벌 3위 정도가 되는데요. 3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넷마블이 2조 5천억, 다소 좀 무리수를 두면서 인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또 예측이 가능하죠. 작년도 매출이 스피넥스가 5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5천억 매출. 작지 않죠.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3,200억 정도. 작년 대비 약 50% 정도 급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23% 정도가 되니까 넷마블 영업이익률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은 스피넥스를 품게 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낮은 평균 영업이익률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취약한 IP 기반을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스피넥스 게임의 인수가 그렇게 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무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넥스의 높은 성장성, 그죠? 그 다음에 넷마블의 해외 포진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또 알짜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IP를 확보하고 뭐 이 캐주얼 게임 중에서 여러 장르, 그 중에서 이제 카지노 장르를 또 추가를 하면서 라인업 보강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또한 글로벌 매출, 이제 넷마블은 이제 더 이상 내수 쪽이 아니라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디딤돌이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그죠? 방준혁 의장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방준혁 의장은 다 조금 보수적이에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뭐, 저 코웨이 투자한 거 보면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죠?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이 보수적이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경영 방식이 넷마블은 다소 조금 보수적인, 좀 그런 편에 속하거든요.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스피넥스의 2조 5천억 투자는 다소 좀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회사 측에선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과거에 넷마블이 투자했던 또 M&A를 했던 그런 내역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스피넥스가 월등히 높죠. 그죠? 지분율 100%, 2조 5천억. 그 전에 이제 작년도에 코웨이 1조 7천억, 지분율이 25%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도 50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하이브 투자, 짭짤했죠. 그죠? 그 다음에 카밤이란 게임, 2017년도에 8천억 투자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제 내일이면 상장이 됩니다. 그죠? 카카오뱅크에도 투자를 해놨고요. GMCT, NC소프트에도 각각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투자는 좀 알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스피넥스도 상당히 기대를 해보면서 넷마블의 어떤 그동안에 저 회사는 조금 영업이익률도 많이 떨어지면서 느려, 좀 보수적이야. 그 다음에 그죠? 자기의 내실보다는, 그죠? 죽 써서 누구 준다 하는 것처럼 장사는 잘하는데,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인식들을 많이 이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 과연 3위 업체를 2조 5천억이나 들여서 2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2조 원은 바로 내야 되지만 5천억 원 뭐예요? 또 다른 방식이라 그래요. 그죠? 네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즉 이 스피넥스가 작년도 매출이 5천억이라 그랬잖아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익을 잘 내는 것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죠? 나머지 5천억은 주는 그런 어떤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작년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이 약 5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넷마블이 가치가. 근데 거기에 2조 5천억을 쓴다? 거의 절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빚을 내서 1조 7천억 정도를 차입을 해서 이걸 인수한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신용도라든가 재무 안정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들은 조만간에 넷마블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넷마블에서 스피넥스를 2조 5천억의 인수를 100%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렇죠. 도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다. 뭐라 그럴까요? 이 소셜 카지노 시장의 성장 속도.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소셜 카지노 규모가 약 57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내후년 정도가 되면 거의 7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가 좀 넘는 그런 규모로 커진다라고 하는데, 아주 무섭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피넥스가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매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셜 카지노 시장이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미미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소셜 모바일 카지노 어떤 그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장점, 메리트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넷마블 주가거든요. 이제 M&A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제 8월 초예요. 그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사모펀드라든가 일부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어요. 실망했다라는 것이죠. 왜? 너무 과하다. 그죠? 인수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썼다 이거죠. 과도하다. 그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 있잖아요. 그날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게 뭐 상세로 양봉이 쭉 나오면서 거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때 물량이 많이 좀 손바뀜이 나왔던 것 같아요. 8월 3일 얘기입니다. 그저께 얘기가 되겠는데, 그때 물량들이 많이 손바뀜이 이어지면서 이제 넷마블은 지난 화요일날 거래량이 약 100만 주가 좀 넘었거든요. 다시 100만 주의 거래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쭉 올라오면 그때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넷마블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어떠한 주가 흐름 준비만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에 왔어요. 제자리는 아닙니다만 이 단기적으로 올랐던 데 따른 가격 조정이 나왔고, 충분하게 거의 1년 가깝게 횡보 조정을 보여주면서 준비를 마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죠? 거의 1년 가깝게 가격 및 기간 조정이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넷마블이. 이제는 어떠한 계기만 나오게 된다면 넷마블이
상방향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그 시점에서 넷마블이 스피넥스 인수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 주가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혹자들은 이 스피넥스 지분을 갖고 있는 레오나르도 인터랙티브, 지금 말이 어렵네요, 그죠? 인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넷마블의 그동안의 어떠한 게임 업계에서의 인식 변화, 그 다음에 뭐 방준혁 의장을 포함한 이 넷마블에서의 이 정도로 좀 과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수한 회사의 가치, 그리고 이 가치를 통해서 넷마블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뭐 IP는 IP, 캐시카우면 캐시카우, 그죠? 라인업 보강이면 라인업 보강, 글로벌 매출 확대면 또 매출 확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무구조,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 것을 감수함에 따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넷마블이 앞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다. 그리고 주가가 한 1년 동안 준비했고 와신 상담했기 때문에 좋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넷마블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매수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은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물릴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던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거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자, 지금 또 최근에 조금 고점을 형성했다 다시 밀렸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여러분들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제 의견입니다. 뭐 사는 건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시면 작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넷마블의 영업이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게임 업체 중에서 굉장히 낮은 거죠. 왜? 그 죽서서 개 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응? 매출이 좋잖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매출이 NC소프트보다 높아요.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근데 영업이익률이 보세요. 넷마블 매출가 2조 5천억, NC소프트보다 2조 4천억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어때요? 얘는 NC는 35%나 되고 넷마블은 10%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마블이 NC소프트만큼 주가가 못 움직였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나 알짜인가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밑에 카카오 게임즈 볼까요? 얘도 사실 IP 기반이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딘이라고 하는, 그죠? 신작 게임이 지금 NC소프트의 히트 뭐 다 제쳐버렸죠. 그죠?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뭐 13%, 얘도 한 뭐 넷마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IP를 확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컸죠. 오딘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번 넷마블의 주가가 다시 재평가 받는 거는 스피넥스의 어떤 효과, 가치에 의해서 아마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넷마블 매력적인 위치다. 그죠? 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카카오가 제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1위 기업이 옛날에 무조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아마 NC소프트가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반대 게임 업체에선 넷마블이 1위예요. 그죠?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다음이 넷마블이에요. 전체 5위니까 게임 업체에선 1위죠. NC소프트는 그 아래예요. 그죠? 한 7인가 8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넷마블의 어떠한 인식, 선호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게임 업체라는 것이, 그죠? 거기다가 또 뭐 하이브라든가 또 NC소프트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의미 있고 성장성 있는데 투자를 좀 잘한 기업으로 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자, 넷마블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와 달리 매수에 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좀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 넷마블을 공략하실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면에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더 나은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150만원. 자, 3개월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세요. 먼저 해보시고 나서 이후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